37쪽과 38쪽을 보시면은 각각 기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홈페이지 제공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 비교표를 확인시켜 봤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건 뭐였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문이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예컨대 일제강점기 자료 같은 경우에 국립 대구 달성 유적 2 같은 경우에는 대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원문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서봉총 유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중앙박물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만 제공되는 거로, 그 다음에 김해 회원입회 쪽 같은 경우에는 김해박물관에서 작업을 했는데 김해박물관에서는 제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이라는 하나의 그 조직 내에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공개가 되고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박물관에서 작업한 보고서를 보면은 지방박물관 내에서 원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지방에서 만들었는데 지방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 중앙에서만 검색이 돼서 제공이 되는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각각 기관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일 먼저 그 해당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갖다가 확인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공과 비제공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 PDF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문화유청 같은 경우에는 그 2가지로 나눠가지고 발굴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문화유청과 부속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발굴 조문 조사 기관과 대학박물관에서 발간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기관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자료들과 동일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다운받은 거는 그 기정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갖다가 이 전부 다 받아봤는데, 역시 보고서 받아보면 이렇게 용량을 갖다가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기관들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앞서 이제 국립문화재보고서 홈페이지 보신 것처럼 해당 자료를 갖다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한 원문 제공과 또는 그 해당 파트에 대한 제공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개선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들, 그런데 여기 경남대 박물관이나 뭐 경남발전연구원도 보면은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들을.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전국에 있는 조사기관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즉, 그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전체 운용하는 용량 문제입니다. 즉, 나날이 늘어나는 자료를 갖다 계속 쌓아두기에는 그 홈페이지에 갖다가 운용하는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서버 자체가. 그러한 부담 때문에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갖다가 올렸을 때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대한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들을 갖다가 보면은 그 일정 기간만 홈페이지 상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록만 올려놔서 초록으로 이제 보고 연락을 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는 이러한 식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국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충분하게 원문을 갖다가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앞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문화유청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발굴조사 보고서 등록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이 고고학 연구자들한테 중요한 어떤 자료 기초가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문제점을 보이는 것이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원문 정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정보가 올라와 가지고 실제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그대로 진행돼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사이트를 만든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예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의 이 자료 제공 부분을 갖다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소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공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그 제공창이 있어가지고 찾아 들어가긴 힘들어도 자료를 보는 데 어려움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은 지방에서 지방 홈페이지로 들어가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그 문화재 그 발굴조사 보고서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진인진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서 살펴보면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발견한 모든 보고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대략 한 50여 권 이상 되는 국립광주박물관의 보고서와 도록들을 갖다가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그 진인지에서 다운받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진인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그 보고서에 대한 초록만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그 지방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여건은 동일합니다. 김해박물관 같은 경우도 일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원문 정보가 추가로 안 되기 때문에 진인진과의 계약 때문에 이 6번째까지만 진인진에 제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원 다월 11차는 이거는 이제 문화예청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제가 다운받은 것입니다만은 중간에 있는 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원 보고서를 구하지 못한다면은 PDF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같은 경우도 역시 진인지에서 올라온 거는 2002년까지만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점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작년에 한국고대사학회에서도 발표에서 분명히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어 있는 발굴조사 보고서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료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료의 차이입니다. 이 두 부분을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문화예청에서 현재 발굴조사 보고서를 취득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큰 개념으로 본다면 진인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 구축된 자료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같은 동일한 국가기관이라도 문화재연구소와 국립박물관 둘 사이에 있어가지고서 유료로 판매된 자료에 대한 재이용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은 절판된 보고서에 대한 다시 추가 재인쇄 판매가 어렵다면은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합계해서 공공성으로 쓸 수 있는지, 공공정보의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 유형별 정보를 갖다가 좀 더 통합시켜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적어도 하나의 자료를, 한국 고고학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만은, 예, 보고서 40쪽입니다.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구성이 있어가지고 제일 상단에 여기 광고 부분이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나분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고서에 대한 원문 정보 제공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이트 리포트 나분캔 go.jp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청이나 문화재연구소, 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전체 총남으로 되어 있고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 열도 전체 중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보고서 원문 정보가 제공되는 기관이고 지역이고, 이렇게 회색으로 된 지역은 보고서 제공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보고서 사이트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보다 늦습니다. 그리고 현재 늦지만은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19,189건이 등록이 돼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에 있어가지고서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오는 부분들, 또는 새롭게 체결된 기관이 있는 보고서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개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성 자체도 동일합니다. 전체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양에 따라서는 여러 개로 나눠져서 원문 전체와 개별로 구분된 점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 보고서 다운로드 모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서지 정보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 이러한 서지 정보를 가지고서 이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캐에서 만들었던 자료에서 이제 이용점 부분은 40쪽에 보시면은 그 이용 추이에 대한 실적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 이 사이트를 만든 이후 그 이용률이 잠깐 언급했지만은 160%, 1년 만에 이용률이 160%가 증가했다는 점이 올라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보고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검색한 단어를 갖다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그 이 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많이 활용이 됐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료를 갖다 단순히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 검색을 통한 내용들이 이제 다시 재활용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한 점은 좀 의미가 있다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소식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보고서에 있어가지고서 각각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적이 해마다 어떻게 늘어가고 있는지 2008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면은